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중복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중복 조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음 문제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 종류의 과일, 사과와 오렌지, 포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네개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문제가. 자, 근데 보니까 사과, 오렌지, 포도 중에서 뭐 사과만 네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과 두개, 오렌지 하나, 포도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포도만 네개 선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사과를 선택하고 오렌지를 선택하고 포도를 선택하는 거에서는 지금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 문제는 순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열이 아닌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조합은 중복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있는 것 가운데서 뽑아두는 것들 사이에서 순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조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있는 것들 중에서 뽑긴 하되 뽑은 거를 또 다시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데 순서가 없이 뽑으라는 게 현재 문제죠. 자, 그래서 중복 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 NHR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전까지는 주어져 있는 n개에서 뽑는 r개가 항상 더 적었죠. 그렇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있는 가운데서 뽑는 거니까 n보다 r이 항상 작았는데 중복조합의 경우는 이 선택하는 r이 가지수를 넘을 수도 있죠. 다음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사과와 오렌지와 포도 지금 종류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중에 네 개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운 요 기호를 나타내면 세 가지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합니다. 몇 개를? 네 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선택하는 것이 주어진 것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 상황으로 돌아봅시다. 과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자, 우리는 뭐 사과를 두 개 선택하고 오렌지를 하나 선택하고 포도를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과를 하나 선택하고 오렌지를 두 개 선택하고 포도를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또는 사과를 하나 선택했고 오렌지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만 세 개 선택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사과를 뭐 네 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다 우리는 지금 과일을 몇 가지 선택했나요? 그렇죠. 모두 다 네 가지씩 선택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사과와 오렌지와 포도를 구분할 겁니다. 지금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종류가 지금 가만 보니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할 겁니다. 그럼 칸막이가 몇 개만 있어도 될까요? 그렇죠. 칸막이는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맨 왼쪽에 사과를 둘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렌지를 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도를 두기로 하죠. 자, 그러면 칸막이 두 개로 지금 세 종류의 과일을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분류해 보죠. 사과 몇 개 있습니까? 사과 두 개 있습니다. 오렌지 하나 있습니다. 포도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어떤가요? 사과 하나, 그리고 오렌지 두 개, 그리고 포도 하나. 세 번째 상황은요. 사과 하나, 오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상황은요. 사과 4개, 그리고 오렌지 칸은 비어 있고 포도 칸도 비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경우를 한번 가짓수를 나타내 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경우가 지금 어때요? 이제 왼쪽에는 표 보지 마세요. 오른쪽에는 지금 모양만 보면 어때요? 동그라미 4개와 막대기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죠. 동그라미 4개와 막대기 2개 나열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개와 막대기 2개 나열하는 거네요. 결국 뭡니까? 그렇죠.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조합이죠.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을 푸는 문제랑 같습니다. 전체 우리는 몇 가지 도형을 6가지 도형을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4개와 2개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얘는요. 얘는 6, C, 4와 같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누구랑 누가 같나요? 지금 이 중복 조합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을 정리할 겁니다.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아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음과 같았죠. 그렇죠? 봅시다. 3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데 4개를 뽑을 거니까 지금 동그라미는 4개가 있습니다. 근데 3가지 중에서 뽑는다고 하니까 이 3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대기는 몇 개 필요했습니까? 3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3개보다 1개가 더 적은 게 필요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도형을 나열하는 건 3개보다 1개 적은 막대기와 그리고 내가 뽑아야 될 것들 몇 개? 4개를 뽑아서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공식이 등장했습니다. 중복 조합을 구하는 방법은 봅시다. n개에서 r개를 뽑는 이 중복 조합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서 그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에서 중복된 거 r개를 뽑는 것과 같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택할 겁니다. 결국 내가 택하는 애들은 몇 개 있는 거예요? 택하는 애들은 그죠? 전체 r개 있습니다. 그런데 n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n 가지. n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칸막이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n개 필요한 게 아니라 n-1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동그라미 r개와 칸막이 n-1개를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몇 개인가요? 전체 r과 n-를 더했으니까 몇 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얘를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중복돼서 나열하는데 어떻게? r개가 중복되고 n-1개가 중복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r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식의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공식만 막 대입해갖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문제 상황에서 기억을 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 9번 함께 봅시다. 자, 서로 다른 5가지 색의 풍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색입니까? 5가지 색. 자, 이 중에서 뭐를?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택하는 거예요? 지금 2개를 택하는 겁니다. 그쵸? 자, 중복을 허용을 하는 거니까 얘는 바로 뭡니까? 얘는 지금 중복 조합입니다. 그죠?
중복 조합인데, 자, 5가지 중에서 2개를 택할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우리가 앞서 배운 뭐 그 식의 관계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다음과 같이 풀 수도 있어요. 5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택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5 플러스 2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쓰기로 했다. 다시 얘기하면 뭐다? 6 컨비네이션 2. 걔는 어떻게 한다?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우리는 15가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자, 이 중복 조합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복 조합의 원리를 해결하면 우선 나는 택할 거는 2개예요. 택한다. 택해 놓을 거 지금 동그라미 2개입니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5가지 풍선을 선별해야 됩니다. 5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칸막이가 4개만 있으면 색 5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얘는 6 팩토리얼을 어떻게?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이니까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겠죠. 얘가 뭡니까? 얘가 6 5 4 3 2 1을 2 곱하기 1 곱하기 4 팩토리얼 4 3 2 1 이렇게 나눈 거와 같죠. 뭐 약분을 하면 4 3 2 1 4 3 2 1 약분되고 2와 6이 약분돼서 얼마? 얘가 전체 15가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또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바로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내가 공식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원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공식을 기억해내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렇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자, 똑같은 5개의 공을 넣을 겁니다. 공은 몇 개? 5개.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 문제 어디에도 뭐 중복이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 순열인지 뭐 조합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똑같은 5개의 공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넣는 공과 두 번째 넣는 공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구분이 없다는 거니까 얘는 바로 뭡니까? 얘는 조합입니다. 조합. 순서나 뭐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자에다 넣을 때 넣은 상자에다가 또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자에다가 5개를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자가 선택되어지는 건 중복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A랑 B랑 C랑 D를 뽑을 겁니다. 몇 번? 5번 뽑는 거예요. 왜 뽑아요? 공을 넣으려고 뽑는 거죠. 그렇죠? A가 5번 뽑히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A가 5번 뽑혔다는 건 예를 들면 A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공을 A 상자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뭐 A, B, D 이렇게 뽑히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A 상자에다가 공 2개 넣고 B 상자에다가 공 2개 넣고 D 상자에는 공 하나 넣고 C에다가는 공 안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랑 A, B, D 이거는 위에 거랑 지금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공의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A에다 넣고 B를 나중에 넣나 A, B 넣나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같은 거예요. 결국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뽑습니까? 상자를 뽑습니다. 상자를 몇 개 뽑습니까? 5개 뽑습니다. 상자를 5번 뽑습니다. 자, 근데 상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상자는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있습니다. 4개의 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만 필요합니까? 그죠? 1개 모자란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5개와 막대기 3개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 8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약분할 거 다 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결과 얼마? 87, 56까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는 뭐 중복조합의 식을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 4개의 상자 중에서 몇 가지를 뽑습니까?
몇 번을 뽑습니까? 5번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 4랑 5랑 더한 거보다 하나 적은 거에서 뭐를? 5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값이 얼마죠? 얘가 8C5와 같죠. 8C5가 뭡니까? 8C5나 8C3이나 같은 거고, 이게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결과와 같은 거죠. 결국 요 경우가 서로 같은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복 조합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복 조합인 것만 알면 사실상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뭐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면 너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도대체 어떤 방법,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아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 10번만 하더라도 중복조합이라는 말이 지금 어디에도 없었지만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유추해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야, 이건 사실 지금 여기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쵸? 지금 이게 뭐 순열인지 조합인지 뭐 중복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5제곱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번은. 자, 가보면 이게 이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걸 몇 번? 얘를 5번 곱하라는 겁니다. 자, 처음 여러분들 소개를 해주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항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다 전개했을 때 봅시다. A를 이렇게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A, B. 이럴 때 A 4제곱 B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또는 만약에 전개를 할 때 B랑 A랑 C 이렇게 전개되면 B 2번에 A 2번에 C가 전개된 거니까 지금 A 제곱 B 제곱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주머니가 5개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A랑 B랑 C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A 주머니에서 첫 번째 주머니에서 A가 뽑히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B가 뽑히고 세 번째 주머니에서 C가 뽑히고 네 번째 주머니에서 A가 뽑히고 다섯 번째 주머니에서 B가 뽑히면 이때 만들어지는 항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항이 이게 A 제곱 B 제곱 C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항아리가 1번부터 5번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항아리에서 뽑혀지는 A와 B와 C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지금 A에서 첫 번째 항아리에서 A가 뽑히고 두 번째 항아리에서 B가 뽑히는 거랑 첫 번째 항아리에서 B가 뽑히고 두 번째 항아리에서 A가 뽑히는 건 어쨌든 다 곱하면 이게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서로 같은 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뽑히는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죠?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순서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순열입니까? 조합입니까? 얘는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근데 A 항아리에서 첫 번째 항아리에서 A가 뽑혔다고 해서 두 번째 항아리에서 A가 뽑히면 안 됩니까? 아니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아리까지 모두 다 같은 게 극단적으로 같은 게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중복을 허용하죠. 얘는 그래서 지금 중복 조합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중복 조합인데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가지수는 A랑 B랑 C 중에서 택하는 거니까 총 3가지를 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몇 번 택합니까? 지금 주머니 5개죠. 그렇죠? 전체 5개를 택하는 겁니다. 자, 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둘이 더합니다. 그리고 1개 뺍니다. 그리고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 값은 지금 7, C, 5와 같은 거고, 뭐 우리 이 콤비네이션 계산에 의해서 7C 2랑도 같은 값이죠. 그쵸? 그죠? 따라서 얘는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눈 값 얼마? 21. 그러니까 2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식을 다 전개하고 나면 21가지의 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2번도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번은 1번보다 좀 더 복잡하네요. 자, 가보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를 6번 제곱하는 거고, 또 x, y, z를 4번 제곱하는 건데, 가보니까 앞쪽에 있는 항은 a랑 b가 있고 뒤에는 x, y, z가 있으니까 지금 이 앞쪽에 곱한 것과 뒤쪽에 곱한 것이 지금 서로 중복되는 문자는 사실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항의 개수 다 구하고 뒤쪽에 있는 항의 개수 구하고 각각의 항을 곱해서 만들 거니까 이 둘을 곱해서 항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 플러스 b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a나 b나 중복을 허용해서 몇 번 뽑습니까? 6번 뽑습니다. 따라서 2h6. 자, x랑 y랑 z 세 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번 뽑습니까? 4번 뽑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3h4.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을 서로 곱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2랑 6을 더한 것을 하나 뺀 거에서 6 곱하기 3이랑 4랑 더한 것을 한 개 뺀 거에서 4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지금 7C 6 곱하기 6C 4가 되겠죠. 7C 6이 얼마인가요? 7C 6은 7C 1과 같으니까 7 될 테고, 그죠? 6C 4는 6C 2와 같으니까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눈 값 얼마? 7 곱하기 15, 즉 105가지의 경우가 나타나겠네요. 자, 예제 5번을 살펴봅시다. 예제 5번을 보면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꼴 5에 대해서 다음 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1번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하라고 했네요. 의미 아닌 정수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의미 아닌 정수. 정수는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로 이루어졌는데 의미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건 0 또는 양의 정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랑 y랑 z는 0이거나 아니면 양의 정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더해서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사과, 뭐 오렌지, 또 뭐 포도를 다 더해서 몇 개? 5개 뽑는데 사과가 안 뽑힐 수도 있고 오렌지가 뭐 안 뽑힐 수도 있고 포도는 뽑힐 수도 있고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사과랑 오렌지랑 포도를 선택하는데 몇 개 선택한다? 5개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번? 5번 뽑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이거는 3 더하기 5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5니까 계산값은 7 콤비네이션 5. 7 콤비네이션 5는 7 콤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값은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해서 얼마? 21. 총 21가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2번은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0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비춰서 얘기하면 사과랑 오렌지랑 포도를 뽑는데 한 개도 안 뽑히는 거, 0개를 뽑는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체 개수를 구해서 한 개도 안 뽑히는 개수를 다 제외하고 문제를 해결되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자, 요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양의 정수라는 게 문제예요. 양의 정수.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x랑 y랑 z가 양의 정수니까 얘들은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앞에처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말 좋겠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변형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자, x에서도 1을 빼주고 그리고 y에서도 1을 빼주고 z에서도 1을 빼줄 거예요.
자, 좌변에서 x에서 하나, y에서 하나, z에서 하나 3개 빼줬으니까 우변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3개를 빼줘야겠죠. 됐나요? 자, 이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약간 스킬이 들어가는 겁니다. x-1, y-1, z-1을 갖다가 얘를 라지 x, 라지 y, 라지 z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라지 x, 라지 y, 라지 z는 어때요? 크기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스몰 x, 스몰 y, 스몰 z가 1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거기서 한 개씩을 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지 x, 라지 y, 라지 z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라지 x, 라지 y, 라지 z를 더해서 이 값이 얼마? 2. 이때 라지 x, y, z는 0보다 크고 같은 거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의 과일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는 거? 2개 뽑는 거와 같아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 뽑는 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다시 쓰면 얘는 3이랑 2를 더한 거에서 하나 뺀 거, 그거 중에 2개 뽑는 거, 얘와 같은 거네요. 다시 쓰면 얘는 4 콤비네이션 2와 같아서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값 얼마? 6가지. 총 6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그닥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의 직관을 살려서 수업을 해 봤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은 여러분들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복조합입니다. 자, 뭐가 중복조합이냐면 중복조합은 중복과 조합이에요. 그죠?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뽑는 것들에 대한 나열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이기 때문에 뽑는 것들의 순서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한 번 뽑았던 걸 새로 뽑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뽑을 수가 있죠. 그죠? 그때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조합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지금 n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지금 R개를 택한다고 하면 얘는 NHR 이라고 쓰고, 자,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한다는 건 지금 자, R개를 택할 겁니다. 지금 선택해서 채워둘 자리를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둡시다. 그죠? 요렇게 해서 전체 몇 개를 이렇게 R개를 뽑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N개 중에 택할 거예요. N개 중에. N개 중에 택하는 거니까 구분해야 될 것이 N가지입니다. 그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세울 거예요. 그럼 몇 개만 세우면 N가지를 다 나눌 수 있나요? 그죠? N개보다 한 개 적은 n-1개의 칸막이만 있으면 n가지를 다 나누어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거를 나열하는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몇 개, R개, 막대기 몇 개, n-1개, 총 몇 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얘는 지금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를 나열하는데, 근데 중복돼서 R개와 n-1개가 중복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얘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r과 같은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는 꼭 필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